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치 못한 큰 병으로 인해 막대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그 경제적 부담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5년부터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역대급으로 확대되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무려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3천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해도 실제 부담은 2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핵심만 쏙쏙 뽑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가 되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모든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의료안전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병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재난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의료비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병원비 걱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마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놀랄 만큼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원 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원 한도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정말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질병과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비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는 매우 파격적인 변화입니다. 암, 희귀난 치병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질병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둘째, 지원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기준이 엄격하여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분들도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잠재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더 많은 국민이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는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포용적인 복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셋째,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일괄적인 지원이 아닌 각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1,0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800만 원을,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가구는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큰 병원비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입원 진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한 매우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만성 질환으로 인한 꾸준한 외래 진료나 고가의 검사 비용, 약제비 등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비 발생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기준은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값으로 국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223만 원, 2인 가구는 약 368만 원, 3인 가구는 약 471만 원, 그리고 4인 가구의 경우 약 573만 원입니다. 즉, 만약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약 573만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재산 과세 표준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 과세 표준이란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총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순자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를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기준입니다. 발생한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0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가정 경제에 실제로 재난적인 부담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네 번째는 질환 범위입니다. 이 제도는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과 같이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병뿐만 아니라 일반 입원 및 외래 진료, 응급실 진료, 그리고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물론 일부 비급여 항목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여기서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말하며 고가의 약제나 특수 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암 치료를 위한 최신 항암제 중 비급여 품목이거나 일반적인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밀 검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든 큰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제도를 확인해 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지원 금액 및 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5년부터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더욱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 의료비가 1천만 원 발생했다면 이분들은 800만 원을 지원받고 실제로는 200만 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료비 보호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를 지원받습니다. 동일하게 1천만 원의 의료비 발생 시 700만 원을 지원받아 300만 원을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습니다. 이 경우 1천만 원 중 600만 원을 지원받아 4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연간 최대 5천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한 가구당 연간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병원비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대부분의 재난적 상황에서 충분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금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액의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한 최소 지급 기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이나 민간보험금 등 다른 의료비 지원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이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 예상 지원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진료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원 진료의 경우 폐원 후 180일 이내에, 외래 진료의 경우 마지막 진료일 기준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180일이라는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치료가 끝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빠르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 기간을 놓치면 큰 금액을 지원받을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시거나 시간이 없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께 추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 신청입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공단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우편 신청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공단 방문이 도저히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의료비 발생 내역 등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공단의 안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의료 관련 서류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입통원 확인서, 그리고 처방전 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로는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세 과세 증명서, 그리고 민간보험 가입 내역 및 지급 내역 서류 등도 필요합니다. 서류 목록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한 목록이 안내되어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이 지원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형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 상급 병실료 중 1인실이나 2인실 비용, 간병비, 도수치료, 그리고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치료, 개인이 직접 구입한 의료기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필수 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지원 사례를 통해 이 제도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4인 가구의 가장이 암 수술을 받아 총 의료비 3천만 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00만 원이었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7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덕분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4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구는 막대한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나 치료에 집중하고 가정 경제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폭탄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인 가구인분이 희귀질환 치료로 총 2,5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800만 원이었으나 지원 제도를 통해 640만 원을 받아 최종 부담금은 16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홀로 병마와 싸우는 분에게 이 지원금은 단순한 금액을 넘어선 희망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이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고 더 많은 분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공정한 원칙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간당간당하게 초과하더라도 혹시 모를 기회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심사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한정되어 지원됩니다.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도 이미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도별로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지원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 매년 신청하여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세히 설명해드린 2025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정말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득에 따라 50%에서 80%까지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원비가 두려워 치료를 포기하거나 고통 속에 숨어 지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자 하는 국가의 강력한 의지이자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분들은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료비 때문에 건강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갑작스러운 의료비로 힘들어하고 있거나 이 제도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보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